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건은 이제 근무 중에 이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게 산업재해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사무소 지담에서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이제 그런 판결을 좀 이끌어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단은 왜 이것을 이제 업무상 재해라고 안 받는지, 그리고 반대로 법원에서는 왜 업무상 재해라고 받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좀 두 가지 영상으로 나눠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공단은 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봤을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은 이제 햄버거를 조리하는 그런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리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이렇게 가셨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이 화장실을 한번 찾아가 봤더니 이분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병원에 이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미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팔과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상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년 정도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나이는 만 56세 여성 노동자입니다. 좀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에는 대부분 20, 30대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6년 동안 잘 근무를 하시다가 새로운 매니저가 이렇게 부임을 했고 한 8개월 동안 이분이랑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근무 시간인데요. 이분이 보통 오후 한 3시쯤 출근하셔가지고 한 23시까지 근무를 해왔다면은 이 매니저는 새벽 1시까지 일을 해라, 마감 업무를 하라 라고 계속 좀 요구를 했었고, 근로자는 지금 23시까지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새벽까지 일하는 건 힘들다 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분은 점장님에게 그만두겠다 라고 하면서 안 나가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제 점장님이 설득을 해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시고 마자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담에서는 이런 매니저와의 갈등,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 부담 이런 것들을 요지로 해서 이제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결과가 불승인이 나왔습니다. 그 공단에서 불승인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공단에서 불승인이 되면은 제공하는 판정서인데요. 그 내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업무 시간 때문에 이 불승인의 사유를 삼았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이제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을 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평균 한 일주일에 36시간 정도 됐었는데 고시에서 말하는 52시간이라는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정서 내용의 하단부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평균 업무 시간에 미달된다. 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단에서는 이제 이런 뇌출혈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와 있는데요. 일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할 때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면은 질병과 관련성이 점점 증가한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 기준에 미달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시의 기준을 조금 기계적으로 적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장을 했는데요. 공단에서 판정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의 중간 정도 보시면은 퇴사를 하시다고 했다가 다시 의사를 번복하는 시점에서 회사와의 갈등 관계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해소된 거라고 봤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은 이 둘이 있었는데 점장님이 중재를 한 거잖아요. 갈등이 있었던 이 두 분 사이의 관계는 해소는 안 된 거고 점장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나가신 거다 보니까 사실 이 매니저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단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분이 혈압이 조금 높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뇌심혈관계 사건에서 꼭 보는 것이 혈압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를 이 질병이 발생한 원인으로 보는 경향들도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귀하고 나서 한번 보면은 결국은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던 그 첫 번째 날에 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일이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1시까지 일을 하라고 하는 매니저.
에이, 그냥 그만두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에이, 그래도 점장님 얼굴 봐서 제가 나갈게요 라고 결국은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이 매니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시까지 일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근로자는 기간을 받겠습니다 라고 일을 했고, 그 당일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결국 돌아와도 바뀌는 게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잠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렇게 좀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일주일에 업무 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 라는 점만으로는 스트레스가 적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고용노동부 고시나 이런 부분들만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출혈 같은 내심혈관계 질환은 산재로 왜 인정되기가 어려운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번 통계를 볼까요? 이건 이제 2020년, 21년 이 2년 동안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전체 질환에 대한 인정률이 한 60%가 넘죠. 근데 이 사건과 같은 내심혈관계 질환을 보겠습니다. 21년도가 38.6%, 그리고 2022년도가 34.5%,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는 이 내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인정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건수가 1년에 한 2,000건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승인율이 좀 낮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맥시멈이 52시간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기준한 것보다 더 일을 해야지만 산재로 인정을 해준다.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2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법이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52시간으로 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만 산재로 보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판단 기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점점 이제 업무 시간들이 줄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좀 가장 큰 불승인을 한 원인을 찾는다면은 공단에서 결국 너무 편협하게 본 거죠. 35시간밖에 일 안 했네? 많이 안 힘들었을 거야 라고 단정해버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심혈관계 사건이 왜 불승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법원에서 뒤집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